네, 반갑습니다. LGN의 김남현 대표입니다. 그, 저도 이제 저는 이제 통신장교 출신으로 나와가지고 벌써 콜센터하고 연결된 게 한 20년이 넘어요. 근데 본격적으로 콜센터에 대해서 이제는 잡으란 거는 2014년부터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이제 콜센터를 뭐 운영하신다든지 기획하신다든지 구축하신다든지 그런 분들의 그 애환과 또 이제는 뭐 그런 아픔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잘 돌아가는 그 AICC를 다들 소망하고 있죠. 우리가 콜 인프라하고 그냥 상담 어플리케이션하고 이렇게 돌릴 때는 뭐 이렇게 큰 무리 없이 그렇게 돌아갔었는데 이 AI가 들어오면서부터 뭐 의도치 않는 상황들이 많이들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 저도 이제 같은 소망인데 원활한 협업이 쉽고 이 협업이란 그 콜센터를 컨택센터를 운영하는 그 운영 그 주체를 말하는 거고 또 이제 우리 이제 구현하는 사람들 그걸 말하는 겁니다. 또 그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운영을 잘하기를 다들 이제 소망을 하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쉽진 않더라고요. 또 투자 대비 효과가 아주 잘 나왔으면 좋겠다. 그죠? 근데 이제 점점 장비나 솔루션이나 이런 기술들이 인건비들이 올라가는데 투자 대비 효과가 잘 안 나와서 이제 뭐 좀 망설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이제 그 고객들이 채널이 다양화되면서 이제 컨택센터가 그냥 예전에 콜센터가 아니고 진정한 컨택센터로 그렇게 변화가 돼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벽한 데이터의 이제는 소화를 시키고 또 이제 그걸로 아웃풋도 낼 수 있는. 근데 중요한 건데 이제 쓸만한 AI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다들 경험해 보셨지만은 쓸만한 AI가 여태 우리가 만난 적이 없었어요. 작년 말에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신속한 대응에 대한 부분들 역시 저희 이제는 구현하는 사람들이나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기도 하죠. 그리고 저는 2001년도부터 계속해서 시스템을 계속 이 콜센터뿐만 아니고 다양한 시스템을 공공하고 민간하고 구현을 한 PM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 안정된 아키텍처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특히 요즘같이 이제 데이터가 많아지고 또 정의형 비정형 데이터가 많이 오고 가는 상황에서는 잘 짜지 않으면 고장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좀 안정된 아키텍처로 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싶다. 저도 역시 사업할 때 안정된 아키텍처 기반으로 사업을 하는 게 항상 소망입니다. 자, 우리는 모두 AICC를 위해서 함께 걸어왔습니다.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들이 STT 뭐 TA 뭐 사업이 있었죠. 그리고 그게 작년에 챗 GPT가 히트를 치면서 다들 숨 돌린 거예요. 저도 이제는 뭐 코스닥 가기를 이렇게 소망하면서 일을 하고 있지만 코스닥이 먼저 갔었던 선배들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근데 챗 GPT가 나오면서 다들 이제는 막 따상치고 막 그랬죠. 역시 이런 부분에서 뭐 하여튼 뭐 저희 AI 업체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새로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태 이제 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구축 사례를 위주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구축 사례도 있지만은 좀 이제 앞으로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기업의 필수 플랫폼으로 AICC가 부상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돌아가냐. 다양한 채널로 고객들은 유입이 되고 있고, 또 굉장히 좀 이제 개인화되고 맞춤형 정보를 제공받기를 그렇게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또 시스템 간에 이제 수직으로 사일러 방식으로 돼 있었는데 수평으로 데이터가 오고 가는 그런 연계와 데이터의 통합 부분이 굉장히 중심을 이루고 있죠. 또 AI 기술 발전으로 고객 응대가 지능화가 됐습니다. 근데 이러한 고객의 소리잖아요. 다양한 고객의 소리가
기업의 매출이나 또 기관의 여러 성과에 직결되기 때문에 이제 컨택센터가 그 굉장히 이제 중요한 위치를 갖게 됐고, 그 찰나에 우리 AICC가 한 영역으로 자리를 포지셔닝하면서 급부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택센터도 그 진화를 하고 있죠. 전통적인 컨택센터라 그러면 그 콜 인프라의 상담 AP 영역으로 이렇게 뭐 대시보드 몇 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저희가 지난 벌써 한 7년이 넘었어요.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이 AICC 사업에, AICC가 아니죠, AI 사업에 그 진입을 한 게, 그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죠? 여러 AI 뭐 음성인식, 자연어 처리, 뭐 비전, 뭐 다양한 딥러닝, 머신러닝 다양하게 경험을 했죠. 그리고 또 이 대화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 잘 못 알아듣는 챗봇들, 또 인식 잘 안 되는 뭐 음성 인식,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대화에 대한 경험들, 그러면서 우리가 결국에는 챗GPT가 나오기 전에 챗봇이라는 거는 이 홈페이지처럼 클릭하는 걸로 가버렸어요. 저 역시 굉장히 안타까웠고, 뭐 연구 활동을 많이 하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그 해결이 좀처럼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에서 한 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은 여하튼 다양한 대화 경험으로 우리는 지식들이 많이 축적이 됐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 개인화에 대한 경험들, 또 그 커스텀 익스피리언스죠. 고객에 대한 경험이 이제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고객들이, 그러니까 홈페이지로 인입하는 경우, 뭐 챗봇, 채팅, 뭐 게시판, 뭐 다양하게 전화, 여러 가지 형태로 그 인입이 되잖아요. 그런 경험들. 또 이 사일로라는 게 이 수직으로 돼 있는 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이 시스템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이 전자정부라든지 민간적이 발달돼 있는데, 이 사일로 형태로 이제 수직으로 돼 있죠. 그렇지만 데이터는 항상 수평으로 흐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해체가 되면서 이 컨택센터 쪽으로 데이터가 모이게 됩니다. 모이게 되면서 그 컨택센터가 이제는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컨택센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컨택센터가 있으면 금방 말씀드린 전통적인 컨택센터가 있고, 그 옆에 이제 AICC라는 큰 덩어리가 생긴 거예요. 그 컨택센터 못지않게 더 많은 비용이 이쪽으로 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 이제는 이 컨택센터에 있던 그런 이제는 단순한 음성이나 뭐 그런 이제는 단순한 기능들이 AIC로 넘어오는 6가지 이유를 좀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는 AI가 이제는 많이 발전하고 있죠. 이제 급성장, 지금 생성형 AI 가지고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컨택센터를 이제 콜센터만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인증만 거친 모든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초점의 변화. 그리고 뭐 다양한 채널 인입. 그리고 이제 개인 맞춤형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마이 데이터도 다 오픈이 돼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개인화돼 있고, API가 그 이제는 보통 이제 콜센터는 폐쇄망인데, 제가 말씀드린 폐쇄망은 그 인터넷과 이제 차단돼 있는 그 망을 의미합니다. 콜센터에서는 대부분 이제 그 고객의 정보나 다양한 데이터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폐쇄망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는 API로 많이 연결해야 되고, 근데 지금 글로벌 빅테크라고 하는 업체들은 대부분이 외부 쪽으로 API를 연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그 데이터들이 이제는 API 증가나, 또 이제는 이 여러 이제는 그 뭐 혼재되어 있는 데이터, 비정량 적인 데이터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분석이라는 부분이 있고 예측이라는 부분이 들어가면서 그 컨택센터가, 기존의 컨택센터가 아니게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AICC의 그 플레이어들도 변화가 있어요. 저는 이제 이 콜센터 사업을, 제가 콜센터 구축하는 PM을 제가 2번을 했었고, 그 외에 콜센터 관련된 사업들을 저희 회사에서도 많이 했죠. 그래서 이쪽 이제 생태계를 보면 콜 인프라를 SI로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큰 기업들도 있고 작은 기업들도 있고. 근데 그 위에는 항상 소프트웨어들이 있잖아요. 어바이어, 제네시스, 시스코, 이러한 그 콜 인프라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있고, 그걸 가지고 SI로 진행을 하죠. 그리고
그 이제는 STT나 TA 뭐 저희 LG에는 STT하고 TA하고 이 이제 자인어 처리 콜보 챗봇 쪽을 이제 한 회사인데 이런 회사들이 군을 이루고 있었는데 모두 다 이제는 예전에는 콜 인프라 SI에 다 귀속돼 가지고 사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갑을 병정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여러 단계까지 내려가 가지고 사업들을 했었죠. 그리고 AICC가 이제 뭐 언론에서 많이 나왔지만 KT나 SKT나 LG에서 AICC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그 통신사 투자 사업을 해가지고 콜센터들을 많이 구축을 했었거든요. 근데 직접 AICC 쪽으로 발을 들여놨죠. 그래서 콜 인프라 SI 사업자들은 콜 인프라와 상담 API 위주에서 AICC로 확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엔진을 보유하고 있지 않죠. 엔진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그런 단점이 있고, 근데 엔진을 보유하려 그러면 많은 노력이 들어가요. 저도 뭐 어쩌다가 음성 인식하고 자인어 처리를 하게 돼가지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통신사하고 대형 SI 사업자들은 그 투자 사업에서 AI 엔진 자체 보유한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것과 또 이제는 또 이제 머지를 해가지고 SI 형태로 그 진행을 하고 있죠. 보통 예산들이 30억 이상 내외 그 정도 되면 대기업들이 이제 진입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ST의 엔진 회사들이죠. STT하고 TA 그리고 챗봇 엔진 이런 사업자들은 과거에는 그 다 이제는 그 뭐 같이 협력해서 하는 일들도 있지만 AICC 사업 자체가 콜센터와 못지 않기 때문에 직접 주도적으로 하는 경우도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은 굉장히 많아졌어요. 경쟁은 많아졌고 그러면서 이제는 뭐 더 나은 그런 이제는 뭐 그 기술력이나 경쟁력을 그 확보하는 그런 뭐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AICC 구현의 문제점 및 난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정리를 했는데 뭐 신기술, 고객, 운영, 그리고 예산 쪽으로 제 나름대로 그 정리를 해본 겁니다. 신기술에서 그 여전히 STT는 우리에게 많은 난제예요. 물론 이제는 우리 저는 이제는 영업도 하고 수행도 하고 다 하지만 저도 뭐 영업을 가면 인식률 95%는 기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수행 쪽으로 넘어가서 데이터 보통 이제는 폐쇄망에서 300시가 해가지고 전사해가지고 이렇게 학습을 시키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 잘 나오지 않아요. 잘 나오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항상 이제 이슈는 여기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쇼부를 봐야 되는 그 상황들이 그 여전히 있습니다. 옛날 STT TA 사업할 때와 이름이 바뀌어서 이제는 더 넓은 영역으로 AICC 사업을 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이제는 해결해야 되는. 왜 그러냐면 STT가 이 AICC 핵심이거든요. 얘가 핵심이기 때문에 얘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난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그리고 TA는 이제는 변화된 거 가지고선 그 다양한 데이터로 하는 거니까. 또 이제 NLP가 있고 NLP 옆에 GPT가 있잖아요. 그 GPT가 우리가 이제는 그 저희 회사는 자체적으로 이제는 그 AI 노트라는 그 뭐 글로벌 서비스인데 챗 GPT를 연동해 가지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해 가지고 뭐 다양한 서비스도 그 제공을 그 하고 있지만, 저 역시 그 오픈 AI에 매월 $20씩 내면서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그 이 부분에서 그 뭐 이제는 할루시네이션이라 그러잖아요. 여러 이제는 뭐 쉽게 얘기하면 거짓에 대한 부분들을 다들 해결하려고 많은 그 뭐 교수님들 뭐 사업자들이 많은 발표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빅테크가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하튼 우리 고객들이 요구를 하고 또 우리도 어차피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라마라든지 뭐 알파카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갖다가 많은 연구 활동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맨 끝머리에 학습하고 아키텍처가 있는데 이 두 개가 저한테는 항상 고민이었어요. 이 학습에 대한 부분, 그 저도 음성인식 학습시키느라고 엔진 그 확보하느라고 돈을 엄청 썼죠. 그리고 지금도 쓰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써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어만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요거에 대한 부분은 그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영역이죠.
또 하나의 제가 오늘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키텍처입니다. 아키텍처가 이제는 오픈 소스가 많은데 그 부분들을 얼마나 인테그레이션을 잘 하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근데 이런 아키텍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 기술자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기술자를 확보해 가지고 사업하는 컨택 센터의 기획 사업 관리자 굉장히 행운이시고, 또 이러한 아키텍처에 능한 사람을 데려다가 직원으로 채용해 가지고 함께하는 대표이사는 굉장히 행운하죠. 그래야 이 아키텍처가 견고하면 상단의 어플리케이션은 좀 고장나도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견고한 아키텍처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고객들은 항상 기대치가 엄청 높아요. 옛날에는 더 높았었어요. 옛날에 제가 대구에서 뚜봇, 국내 최초로 이제는 뚜봇을 만들었을 때 전화가 엄청 왔었습니다. 공공기관에 높으신 분들이. 그러고 그때 무슨 보험사, 금융사에도 전화 와가지고 이제는 몇 년 후면 상담사 없이 그냥 서버 하나로 운영이 되겠네? 그렇게들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거의 계몽활동 하듯이 그거 아니라고, 언젠간 되겠지만 그거 아니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역시 지금도 높은 기대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높은 기대치를 없애려면 우리 영업하시는 분들이 잘하셔야 돼요. 영업하시는 분들이 가서 인식률 95%다 막 그러면 담당자는 다 그렇게 믿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이제는 좀 이제 감안을 많이 좀 해야 되는 거고, 또 이제 비표준화라 그랬는데 제가 이제 여러 전자정부 사업이나 다양한 시스템을 만들어 봤어요. 근데 만들어 보고 나서 어떤 결론, 콜센터 쪽에 좀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기능이 똑같아요. 데이터만 다르지. 표준화가 분명히 될 수 있고, 그게 이제 상당 어플리케이션이 어느 정도 표준화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는 AICC 영역 역시 표준화가 될 수 있는 영역이고, 저희는 그렇게 해가지고 제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진짜 우리 사용자들이죠. 사용자들은 기계화돼야 하는 게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저 역시 이쪽에 있으면서도 가끔가다 콜봇으로 이렇게 전화가 와요. 전화 와가지고 하면 얘가 보이스피싱인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다들 이제 GPT 하시고자 싶어 하세요. 특히 콜센터 폐쇄망 다 폐쇄망인데 상관없어요. 자기는 GPT 해야 돼.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이렇게 고민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알고리즘상으로 아니면 이제 말로 이렇게 이제 그림상으로는 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고객들이 요구하는 이제는 수준이고, 또 운영단에서는 항상 운영하시는 분들은 추가학습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아요. 추가학습에 대한 부담. 그래서 저희 LGM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전략을 하나 했던 게 뭐냐면 이 운영하는 회사와 같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운영하는 회사. 트랜스코스모스라는 글로벌 기업인데 거기는 운영을 해요. 직접 운영을 해서 저희랑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쓰죠. 그 직원들이 쓰고, 직원들이 TCK 직원이니까. 그리고 더 잘 쓰게 하려면, 제가 이제 CJT 할 때 팀장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더 잘 쓰게 하려면 KPI에 이 항목을 넣는 겁니다. KPI 항목을 출근부를 그걸로 대신하고, 또 항상 인사하게 하고, 그러면은 많이들 쓰더라고요. 근데 관건은 이런 운영에 대한 부담을 어쨌든 정책적으로라든지 잘 만들어서 하든지 그런 부분들을 없애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AI가 본의 아니게 또 민원을 또 만들어내요. 민원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한 부담, 이런 부담들도 있습니다. 또 예산은 AICC는 기존 컨택 센터죠. 콜 인프라와 더 비싸면 비싸지 그렇게 싸지 않아요. 근데 보통 예산이 나오는 거 보면 같이 나오게 되면 예전 콜 인프라 구축하는 비용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서로 컨센서스를 해가지고 바로 잡아야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전히 이런 이제 AICC에서 역시 여러 문제에 봉착하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더 많은 기술들이 적용이 되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성공을 하느냐 실패를 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효과적인 AIC 구현 기반에 대한 부분들을 정의를 했고, 저희는 이제는 지금 플랫폼을 그 MSA 기반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그 챗옵스라고 저희 그 기반 방법론이라고 보셔도 되고 사상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사람, 도구, 프로세스의 자동화 연결을 의미해요. 그래서 단일 화면에서 업무를 다 파악할 수가 있고, 또 AICC를 통합해서 운영할 수가 있고, 또 언제 어디서나 협업이 가능한, 그래서 챗옵스를 저희는 그 뭐 기본 사상으로 가지고 있고, 또 AI옵스, 이게 다 데브옵스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최신 마이크로 MSA 기반이죠. 아키텍처와 또 적응형 AI 기반, 또 이제 선제적으로 예측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 AI 엔진을 통해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사상을 가지고선 지금 그 AICC 플랫폼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차기 버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 생성형 AI 적용에 대해서 간과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가야 되는 길이고, 고객의 요구도 그렇고, 뭐 예전에 그 이제 최근에 AI라는 용어가 들어가지 않으면 예산이 안 나왔어요. 빅데이터. 근데 이제 뭐 내년이나 뭐 후년쯤 되면 또 이제는 어떻게 밝힐지 모르는 생성형이라는 용어가 안 들어가면 아마 예산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성형 AI 적용에 대해서 저희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는 그 AI 뭐 전문가들 있잖아요. 전문가들은 이제 실제 구축을 구현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 구현하는 사람들의 그런 이제 평을 들어보니 AI 그 GPT를 생성형 AI를 넣을 수 이 콜센터에 접목을 시킬 수 있어요. 폐쇄망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폐쇄망입니다. 그 오픈망에서는 챗 GPT나 뭐 다양하게 연동을 시키면 되고, 어디에 적용할 수 있냐면, 얘가 대화를 하는 거는 엄청난 자원이 소요가 돼요. 학습뿐만 아니고 이 대화 이루어지는 순간순간에 문맥을 다 자기가 다 핸들링 해야 되고 하는 부분에서 자원이 엄청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아직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조금 더 단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정의가 됐고, 근데 상담사들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 상담사 어시스턴트의 그 하나의 영역으로 해서 기존 이제는 뭐 표준 상담 딥, 콜센터에 있는 표준 상담 딥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HTML하고 막 다 섞여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하고 각종 이제 데이터들, 기존의 녹시 데이터가 텍스트 데이터면 그거에 대한 학습을 해서 상담사들 인덱싱을 걸어서 상담사들이 조회를 한다든지 뭐 해가지고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쓸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차근차근 이제는 대화까지 갈 수 있는 수준까지 하는 부분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저희 고객 중심 AI 적용 방법론인데, 지향하는 바가 자유로운 설치하고 환경 지원이에요. 그냥 운영 체계에 종속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온프라미 클라우드에 설치되어 있는 애를 내리면 온프라미스가 되는 거고, 온프라미스에 있는 애를 올리면 클라우드가 되는 그런 유연한 그런 이제는 설치 환경. 이제 바로 이제는 초급 개발자면 설치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또 표준화된 패키지.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업무의 시스템이 맞췄어요. 코딩하고 다 펑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SAP나 이제 다양한 글로벌 솔루션들 있잖아요. 다 시스템의 업무를 맞춥니다. 시스템의 업무를 맞추지 않으면 저는 대부분의 시스템들이 다 몇 년 후에 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표준화되게 패키지화해서 만들고 있는 거고, 이런 이제는 표준 개발 프로세스 지원인데, 이건 모델 서비스 개발 각 단계에 필요한 표준 도구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량적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부분. 또 협력 개발량 편의성하고 효율성. 그러니까 이 웹이나 모바일이나 해서 협력 모델이 이제 잘 될 수 있게 저희가
만든 것들 중에 하나도 이제 콜센터도 보면 상담사도 있고 팀장도 있고 그룹장도 있고 뭐 센터장도 있고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다른 도메인 영역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협업이 잘 될 수 있는 그리고 아까도 챗 GPT 생성 AI 얘기했지만 지능형 검색을 통해서 원활하게 공유가 잘 될 수 있게 하는 거고 또 고객 데이터의 그런 데이터가 매끄러운 워크플로우를 지원해서 그 고객 데이터가 잘 흐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그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사상을 가지고선 방법론을 가지고 AI CC 플랫폼을 1단계로 만들어서 뭐 이미 납품을 하고 있고 그 2단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패키지 구현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기반 서비스는 기존의 콜 인프라 상담 어플리케이션하고 그 채팅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없으면 AICS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STT TA 기반 서비스를 구현을 합니다. 얼마 안 걸려요. 얼마 안 걸리고 그리고 여기 그 뭐 주요한 서비스를 보면 실시간 음성 대화로 상담 어시스턴트, AI 오토 QA라고 그러죠. 상담 품질 관리, 위험 이슈, VOC 분석. 이게 딱 표준화돼서 저희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있고 또 자연어 처리 기반 서비스면 그 대화라는 게 단순하게 QA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 콜센터에서 챗 GPT가 연계해서 대화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단순하게 그 QA죠. 예전에는 룰 베이스로 했는데 이제는 간단한 딥러닝을 통해서 보다 그 효과 있는 그런 이제는 그 대화가 이루어지고 또 모든 대화는 시나리오로 연결돼야지 그게 돈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봇 그리고 여기 이제 챗봇하고 콜봇이 여기 이제 들어가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기반인데 고객들은 이 그 데이터 레이크라고 저희는 정의하고 뭐 다른 데 뭐 데이터 댐 뭐 다양하게 정의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는 살아 숨쉬게 해서 돈을 만들어내야죠. 그런 맞춤형 서비스도 하고 다양하게 이제 CRM 적용해 가지고 서비스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피드백 해가지고 프론트, 백엔드, 엔진을 계속해서 고도화하면서 진행을 하는 게 저희 그 방법론입니다. 저희 LG는 그 신속하게 굉장히 세팅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트랜스코스모스라는 회사와 이제 뭐 저희 그냥 운영하는 회사라 그랬잖아요. 운영하는 회사와 저희가 이제 단독으로도 이제 사업을 하고 그래서 올해만 10여 개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도 사용하고 있어요. 커스터마이징 한다 그러면 비용을 내야 되니까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라고. 그러면서 그 평균 세팅하는 기간이 1, 2개월도 안 걸려요. 저희가 뭐 사스까지는 아니지만 웹 서비스 기반으로 서비스를 해서 프로젝트 나눠 가지고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제품이 저희 이제 IAICC라는 그 저희 LGN의 제품입니다. 처음에 고객에게 유쾌한 경험을 제공하는 AICC 구현 그리고 우리는 또 이런 부분들을 소망한다 그랬잖아요. 이 부분을 저희 LGN이 함께 했으면 좋겠고 그런 기회가 계속해서 왔으면 좋겠고 저도 역시 소망하는 아주 그 강인한 그 AICC 플랫폼에서 그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가는 게 저희 바람이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